지난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과 육체 건강을 더 살피며 돌봐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빈곤과 외로움 등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긴 고령자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버 인재센터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손보람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최근 일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노인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실버 인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쿄 도내에만 58곳에 이릅니다. 高齢者は定年退職をしますと、今度は雇用によらない新しい働き方で、ご自身の現役時代の、知識とか経験を生か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を目的に、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が設立されております。 실버 인재센터는 60세 이상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개인이나 회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아 구직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들은 청소를 비롯해 어린이 돌봄, 건물 관리 등 비교적 단기 일자리를 찾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강사나 수예품 제작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人気のある職業は一般事務の補助、そういったデスクワーク系の仕事が多くなっております。 코로나19로 한때 줄었던 회원 수는 이제 회복세로 남성 노인 5만 명, 여성 노인은 3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5.8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페어 취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령자와 청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노인 일자리는 청년의 몫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대 간의 이해와 연대를 키우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もうのんびりと計画っていうより、健康で他人にお世話にならないような生活をしていこうと心がけて毎日生きています。世の中の流れの中に入ってる自分。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실버 인재센터는 고령 인구가 쌓은 인생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해 일할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손보람입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사라지는 돌봄의 손길인데요. 이탈리아의 노인 복지 개혁의 방향과 간병 시스템의 현실을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 젊은 노동 인구는 빠르게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노인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도움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노인 돌봄은 가정에서 고용하는 요양보호사, 바단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Il badante che abbiamo avuto per più tempo era un badante che veniva dall'India, non ha dato mai nessun supporto economico. In Italia non c'è supporto economico per le persone che hanno necessità di un badante. Solo se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노인 대상 사회 의료복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수많은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자 노인 돌봄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Di una riforma profonda che coinvolge non soltanto l'assistenza sanitaria ma anche quella sociale e soprattutto punta sull'integrazione di questi due sistemi assistenziali che fino adesso 가능한 많은 노인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 노인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난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Interessante anche perché non vorremmo pesare sui figli e quindi chiediamo alle istituzioni di poter fare qualcosa anche per le persone anziane, non solo per i bambini, gli asili nido, ma anche un posto dove poter far incontrare le persone come noi.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 복지는 오랜 세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무게를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신용윤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년기를 풍요로운 삶의 한 시기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호주의 노인 복지 정책은 어떤 모습인지 윤영철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취미로 테니스를 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 여유 있는 표정만큼이나 일상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 같은 일상은 호주의 체계적인 노인 복지제도 덕분입니다. 지난해 기준 호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4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에 달합니다. 호주 통계청은 이 수치가 40년 후엔 2배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호주 정부는 삶의 질을 사회적 가치로 우선시하고 노인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주거, 생활 돌봄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도록 지원하는데 특히 의료비와 약값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Some of the medical prescriptions could cost you about $60, $70 Australian. But when we go and get them, it only costs us $6. So the benefits are many. One, you have very cheap prescriptions. Two, when you go into hospitals, it's free. You go to the public hospital, most of the things are done free. You don't have to pay most of the. 독거 노인의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해선 정부 주택과 방문 요양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간호사가 저 집에까지 와가지고 필요한 거를 다 안내해주고 저희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거를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일단 수입이 없으면 그 정부 주택을 무료는 아니고 소액에 본인이 받는 노인수당에서 빼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비로 충분하게 쓰실 수 있고 특히 호주 노인 복지 제도는 이민자나 소외계층 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령연금도 최소 1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만 67세 이상 시민이나 영주권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veryone's entitled to the aged pension, and then depending on special circumstance, they might be entitled to other things from Services Australia, which is our welfare structure, the welfare payment structure. There are a lot of housing opportunities, so we've got the Public Housing Register, and the Public Housing Register really does favour people who are more vulnerable.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호주의 노인 복지 시스템.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며 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복지와 돌봄 등 고령층을 위한 과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들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런 초고령 사회가 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빠른 수준인가요? 프랑스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벌써 1800년대 후반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걸렸는데 다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39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한 8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맞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이나 의료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24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 지출을 보니까 한 392조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40년 이후에는 2,000조가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재정에 대한 그 지출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지급을 더 한다든가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빈곤한 노인들의 그 빈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OECD 국가에서 그 노인 빈곤 1위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또 어떤 방편으로 이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고독사와 관련해서 보면 23년에 이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고독사로 인한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노인의 자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인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료와 돌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의 부담도 이제 일을 함으로써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시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자리에 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고립이라든가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일본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재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이 되면 이제 그 높은 급여를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용이 돼서 임금을 재협상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복지가 좀 더 맞춤형이라든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니드, 욕구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좀 더 이제 맞춤형이 돼야 된다는 의미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 노인 같은 경우에 빈곤율이 심각하고 또 7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목표로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좀 살펴서 이제 그런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204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고령 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물 앞에 선 사람들. 빼곡한 글씨를 찬찬히 읽어내려갑니다.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열린 제주 4.3 기록물 특별전 현장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열린 이번 전시는
전시 기간 도중 등재 확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참혹한 역사. 낯설고도 아픈 제주의 이야기를 접한 파리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감을 내놓습니다. Personnellement, je connais pas grand-chose. Je connais la Corée du Sud, mais au niveau de la politique, je connaissais pas du tout. Et pour cette île non plus. Donc on a beaucoup appris. Toute leur histoire et surtout la souffrance des gens, les vieilles personnes sur le film qu'on voit, les témoignages. Je trouve ça très bien. De toute façon, tous les drames, donc l'UNESCO, si elle est là pour bien taper sur la table, c'est très bien. L'histoire de la Corée, nous en Europe, on ne connaît pas bien. 사건의 발단과 유족의 증언, 그리고 진실 규명과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된 14,673건의 기록물 중 핵심 사료가 파리에 모였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이런 전시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땅인 프랑스 파리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나 이런 국제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열린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가 열린 장소여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실제로도 많은 방문객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고 전시회를 찾았다고 하네요. 단연 한강 작가의 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책을 많이들 읽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수한 그 환경, 그 고립된 환경 안에서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자가 동시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을 같이 서로 부대끼며 견디면서 그 과정 속에 화해로까지 치닫는 이 과정을 조망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적힌 동백꽃으로 벽을 수놓으며 마무리된 전시. 한 관람객이 남긴 잊지 않겠다는 말처럼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바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